이덕구는 북한에 간 일이 없거든요. 제주도에서만 활동하다가 결국 사살됐는데 그 사람한테 그 국기훈장 3급을 준 걸로 봐서 그 이덕구의 그 행동이 김일성을 위한 공로로 국기훈장 3급을 주었지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주항쟁하다가 그 준 게 아니거든요. 제주 4.3 사건이 폭동 반란인 이후 5번째 항목입니다. 4.3 주동자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 초대사령관 김달삼 본명 이승진은 박헌영 지령에 따라 살인, 방화, 테러로 지하선거를 실시하여 52,350명 투표지를 가지고 월북하여 북한 정권 수립에 앞장섰다. 예, 우리는 그 38선 이남에서 그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하라는 그런 UN 지시에 따라서 여기서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그 김일성이나 남로당이 또 지금 그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남한만 단독 선거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지만은, 북한에서는 우리는 한반도 전체적으로 투표를 했다는 그런 그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남한에서도 선거를 실시한다 이렇게 했는데, 남한은 그 남로당이 불법 파티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그 선거를 못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남한에 배정된 360명 대의원 이것을 뽑기 위해서 그 3배수 그러니까 1080명을 여기서 인민대표자라는 이름으로 선거를 하기 위한 것이 지하선거입니다. 몰래 지하선거를 하는데, 이것은 박헌영이가 이제 강력히 지령하고 또 박헌영이가 훈련시켜서 훈련요원들 그 지하선거 하는데 전위대로 파견된 그런 요원들이 이제 난파돼 가지고 제주도에도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시에 따라서 지하선거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뭐 백지날인했다, 지하선거했다 하는데, 이게 찍으라 해서 순리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안 하면 이거 죽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주 살인, 방화, 납치, 테러 이런 걸로 해서 했고, 일부는 그저 뭐 백지날인한 사람도 있고 자기들끼리 써서 그렇게 한 것도 물론 있을 겁니다만은, 좌우지간 북한에 가져간 숫자가 제주도에서 김달삼이가 가지고 간 지하투표 그 투표지 숫자가 52,350명이라는 것은 그건 무시할 수 없는 숫자거든요. 그리고 김달삼이가 8월 2일 날 제주도를 탈출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하선거는 실시가 됐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52,000명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한 10,000여 명이 더 투표를 하지 않았느냐. 공포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시행된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대한민국 건국은 그냥 악착같이 그렇게 폭동으로 이제 반대하고, 북한 정권 수립에는 지하선거도 하고 그렇게 올라가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말하자면 우리 전 초대 국회의원 같은 그런 걸로 된 사람이 4.3 주동자 중에서 6명, 4.3과 관련 없이 좌익활동을 하던 사람 거물들 3명해서 제주도 출신 9명이 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됐죠. 여기서 말하는 지하선거라는 것은 투표소, 기표소 갖춰놓고 붓두껍으로 찍는 이런 정식 선거가 아니고, 예. 가서 이거 찍어라 이거. 예. 종이 갖고 와서 예. 지장 눌러라. 예, 이 저 북한을 지지하는 이런 그 선거니까 여기에 도장을 찍어라, 지장을 찍든지 그렇게 하니까 마지못해서 거기에 이제 찍은 사람도 있고 스스로 한 사람도 있고, 4.3을 주동했던 강규찬이라고 있습니다. 그 강규찬이가 북한에 가가지고 그 활동을 하다가 6.25가 나니까 김일성이가 너 그 제주도 가가지고 조직 재건도 하고 혁명을 완수하고 와라 해서 난파시켰거든요. 그 사람이 그 내려와서 활동하다가 사살되기도 하고, 그 부인도
고진이라고 생포했다가 그 사람도 죽고 했지만은 그 강규찬에 대해서 북한에서 한나의 메아리라는 소설을 쓴 게 이제 있습니다. 그것을 소설을 기초로 해서 영화도 만들어서 했다고 부릅니다. 여기서 한라라는 것은 한라산. 예, 거기에서 우리는 한라산 하는데 한나의 메아리에서 그러니까 한라의 메아리가 되는데 한라산의 메아리라는 뜻인데 그걸 소설을 쓰고 그걸 영화화 했다고 부릅니다. 이 강규찬이라는 자는 김달삼의 장인 아닙니까? 아닙니다. 김달삼의 장인은 강문석이라고. 강문석. 예, 강문석입니다. 또 대정업 출신인데 일제 시대부터 공산당 활동을 많이 했고 거기에 선전부장도 했고 중앙위원도 했고 그렇습니다. 강문석이 쓰던 가명도 김달삼? 아니. 그래서 자기가 쓰던 김달삼이라는 가명을 사위한테 주니까 그 김달삼이도 그 이승진인데 본명은 김달삼이라는 가명을 썼죠. 김달삼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는지 혹시 뭐 김달삼의 가족은 다 죽었죠. 뭐. 제주 4.3 사건이 폭동 반란인 이후 6번째 항목입니다. 김달삼은 1949년 8월 북한 강동 정치학원 출신 300명으로 구성된 제3병단들이 끌고 태백산 지구에 난파되어 대한민국 전복을 획책하였다. 또한 이덕구는 제2대 인민해방군 사령관으로서 1948년 10월 19일 여순 반란 사건 직후인 10월 24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하고 항적했다. 예, 그러니까 우선 그 김달삼을 본다면 여기서 그 8월 2일 날 제주 탈출을 하고 그 지하선거 투표지를 가지고 가서 국회의원도 되고 그다음에 북한 의원입니다. 예.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헌법위원도 됐습니다. 김달삼이는 아주 날렸는데 그 사람도 김일성이가 너 저 남한에 가서 혁명 사업을 하도록 해서 그 강동정치학원이라는 것은 그 인민유격대 양성하는 그 학교입니다. 그 금강정치학원에 그 인민유격대 교육을 받은 300명을 이끌고 동해안 지구로 해서 태백산 지구에 해서 이 사람이 49년도에 그 난파돼 가지고 했으니까 6.25 전해입니다. 그렇게 아주 여기서 그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그 전사했죠. 6.25 전에 사살이 된 거죠. 예. 네. 그리고 이덕구는 선전포고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 선전포고했다는 게 조선사회운동사 사전을 만든 문국주라는 그 4.3 주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그 책에도 보면은 이 선전포고가 나와 있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선전포고는 또 없다고 이렇게 또 왜곡을 하고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니 문국주보다 지금 사람이 뭘 알아가지고 선전포고는 없었다 하는지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문국조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문국주는 제주 도두리 출신인데 일제 시대부터 좌익 사상에 물들어서 한 사람이고 실력파입니다. 그런데 4.3이 나니까 입산해가지고 활동을 했죠. 그러다가 붙잡혀가지고 형무소에 가는데 무기징역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저술 활동도 했는데 그 사람이 인천 형무소에 구금됐다가 6.25 나니까 인민군이 형무소 문을 개방해서 하니까 그 사람 북한 인민군하고 합류해서 북한에 갔다가 하는 게 좀 이상하니까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조선사회운동사 사전이라는 것을 집필도 하고 여러 가지 저술도 남기고 했습니다. 네. 제가 방금 이제 10월 19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좀 더 객관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의미에서 앞으로는 저는 14연대 반란 사건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김달삼과 이덕구에게 훈장 2급과 3급을 주었고 평양 신미동 애구열사 묘역에 묘비를 세워 추모하고 있다. 이렇게 쓰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김달참이야 거기 올라가지고 활동하고 하니까 거기서 뭐 국기훈장 2급 줄 수도 있지만 이덕구는 북한에 간 일이었거든요. 제주도에서만 활동하다가 결국 사살됐는데 그 사람한테 그 국기훈장 3급을 준 걸로 봐서 그 이덕구의 그 행동이 김일성을 위한 공로로 국기훈장 3급을 주었지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주항쟁하다가 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덕구는 9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조국 통일장이라는 것을 또 추서했습니다. 그때는 이덕구의 형 아들이 북송돼 가지고 북한에 살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추서하는데 참석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덕구와 김달삼의 묘라는 것은 가묘, 허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김달삼이 가묘에는 그 김달삼이 사진까지도 베껴가지고 그리 나왔어. 제주도에서 그 밀감 보내기 운동으로 했을 때 그 평양 초청받아가지고 갔는데 그 김달삼이 비석도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